지나가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시자면. 국제 정치가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아한 외교의 시대는 지났다. 끝난 것 같아요. 잔인하고 냉혹해졌고 비열하고 뻔뻔해졌고. 맞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왕관을 줘야 훈장을 줘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도 버티고 버텼고 네. 견디고 견뎌서 여타 좋은 결과를 내었지만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 경제 관계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FTA를 근간으로 한 소위 상호 간의 관세가 제로 시대였는데 그렇죠. 그 제도를 깨어버린 트럼프 행정부를 그 뻔뻔한 행정부를 정말 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만나야 하는 그 시대를 어제 온 국민이 목도하셨다고 보면 돼요. 한편으로는 고생들 많으셨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짠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 불안당이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요. 정상회담 현장에 가면 주눅이 좀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은 크잖아요. 등치도 그리고 다들 하얘요. 다들 허옇고 다들 금발이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당당히 임하셨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물론 조목조목 짚은 다문이야 여러 가지 이런 설왕설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한미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야말로 우아한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실력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뭐 핵잠도 나오고 관세 협상 요목도 나왔지만 그간 저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 미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려놓았던 미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저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의구심을 짓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혹은 말대꾸하면 한미 관계가 틀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러나 실제로 이거 왜 안 됩니까? 저런 거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실제로 대하는 미국인데 문재인 정부 때 혹은 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들어서면서 이제 그야말로 실제적인 미국을 우리가 점점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야말로 젖은 닭엽처럼 어떻게 하면 일본보다 더 붙으려고 했나 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건 하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못 해요. 여기서부터는. 네. 그거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나라 극우와 미국 극우에 대한 메시지예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는 사실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8월 말에 있었던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2시간 전에 소위 혁명과 숙청의 메시지가 나왔고 그 사이에도 이런저런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그리고 만찬장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개인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은 그만해라. 부정선거 더 이상 틈이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위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실제. 게다가 저는 뭘 걱정했냐면 정부 대 정부 간의 관계는 옥신각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티카티카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우리 얘기를 지켜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그러한 태도는 좀 극우 애들에게도 또 다소 미국을 대하는데 소극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번에 크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정선거 없다는 표현 쓱 지나가는 말처럼 하긴 했는데 길게는 안 했어요. 자기도 끼워가지고 나도 크게 이겼고 이재명 대통령 크게 이겨가지고 그 부정선거 여지는 없어. 그만 얘기해 얘들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주변의 마가들이. 그러고 보면 크게 이겨야 돼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죽을 때까지 말 못하는 여러 국비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를 해방시켜 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방된 부분만큼만 말해주세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에 만났었을 때 두 가지 안보 사항을 거론했습니다. 하나는 미사일 발사 거리 제한 문제. 그건 풀었죠. 그거는 조용히 해서 끝에 뻥 터트린 거고요. 풀었죠. 두 번째는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 처음부터 얘기하셨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이러는 나레이션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다만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왜 한 대만 필요해? 2대를 사가세요라고 했었던 발언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어제 발언을 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단 문제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출 소셜 메시지가 나와서 승인했다라고 하지만 어프로브라고 이게 사실 대통령 개인이 승인하고 안 승인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위성락 어제 안보실장도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미국의 그렇지. 이런저런 제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미국 외교안보 체제 내에서요. 네. 가장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는 제재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군축한다는 사람이에요. 이 군축하는 사람들은 핵을 확산을 방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협상하면 다 쫑이 나요.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도 어떻게 그 한국에다가 핵잠을 주느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런저런 기술을 줄 수 있냐라고 반대할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할 것이다. 고로에서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매우 신중히 발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말은 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처음 얘기했을 때 그거 하지라는 반응은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백악관 NSC에서도 뒤집어지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훅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 미국 측도 상당히 많이 놀랐을지도 몰라요. 저는 뭐 백그라운드 논리지가 지식이 없지만 그러니까 미국 NSC, 국방부, 국무부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의제가 없는데 확 얘기를 던졌구나. 던졌다면 직접.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면전에다 직접 얘기를 꺼낸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추진했었으나 선택으로 미사일을 더 집중한 거예요. 결국은 네. 그쪽에 미국 내부의 그 근본주의적인 군사 군본주의라고 할까요? 자기 것을 죽어도 짓게 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탄탄하게 두 가지 세력이 항상 붙어요. 우리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구하자는 방산 협력체들. 죽어도 이 군사 기술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군축 근본주의자들.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렇다면 사거리 쪽으로 집중하자 해서 사거리 문제는 끝에 다 해결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던졌던 핵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트럼프한테 아니 이제 협상 타결됐으니까 관세 이것도 주고 가야지 이런 말이었던 건데. 예, 저는 아직도 어제 그걸 생방으로 보았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했어요. 좋은 의미로도 있었지만 이거 정말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디젤이 아닌 핵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대통령이실 건가 아니면 실제로 획득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 대통령이 되실 건가라고 하면 저는 후자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미국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워싱턴 DC 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큰 숙제를 스스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린 거니까 조용히 처리하지 않고 온 동네 막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다른 우리 거죠. 한다 그렇게. 그러면 일본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국은 제가 논외로 할게요. 일본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자 그렇죠. 해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둘 다 되거나 둘 다 안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동해바다 서해바다에는 중국하고 북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는 큰 과제가 어제 생겼고 어려운 레이스에 들어갔어요 지금. 큰 과제가 생겼고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시끄럽지 말라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고 두 개 중에 하나에 집중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그걸 꺼내놓는 방법을 택했어요 지금. 두 개의 도시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워싱턴 DC고요. 또 하나는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봐야 돼요. 이를테면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도움 아래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라고 그렇죠. 했었을 때 비엔나가 뒤집어졌어요. IAEA 사무총장이 있는 그 본부가 NPT 체제 위반이라고. 그렇지. 예. 풀어야 될 게 많네. 그러니까 지금은 와 잘됐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순간이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 실제로. 이게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큰 숙제를 스스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외교안보 라인과
특히 핵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정말 민첩하게 원팀이 돼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없이 갑자기 그렇겠죠. 던진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방법으로 돌파해 보겠다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실무의 수준에서 보면 왜 그러셨지? 왜 공개적으로 조용히 하시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도 있는데 항상 대통령은 그 자기만의 시간을 보낸 후 결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밑에 보고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썼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1, 2, 3, 4 매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서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주국방이란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뭐 요새 자강이란 용어도 쓰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북한하고 대화하자면서 그렇죠. 평화를 추진한다면서 중국 만난다면서 사실 저희도 그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 국방비 증가율이 5년 동안 6.8%에서 8.2%여서 이것 때문에 남북 대화가 안 됐다고. 북한도 그 얘기 많이 했죠. 우리 만나면서 뭐 미사일 으로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결국 믿을 건 우리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투자액이나 이쪽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미국과 협상을 쭉 여러 번 해오셨으니까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까? 눈에 띄죠. 저기 미일 정상회담 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어제 한 거잖아요. 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세 사람이 회담한 것 같았어요.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그 뒤에 있는 아베. 아베 무서운 얘기죠. 아베 그림자. 근데 다카이치 그 수상이 총리가 선거 중에 상당히 강력하게 그랬죠. 재검토하겠다. 재협상한다고 했죠.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일본 주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당선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확 뒤집어졌어요. 들어가자마자. 네. 그 새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측은 어쨌든 버티고 견딘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버틴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제가 더 정교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나라들 중에 트럼프를 대한 딱 두 나라만 지금까지 버티고 견딘 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네요. 중국은 사이즈가 되니까. 그렇지. 사이즈가 중국은 되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우리는 정말 버티고 견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함이에요. 앞으로 우리 뒤에 서 있는 캐나다, 인도. 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함의는 결론이 났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장에 계신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없어졌어요. 주가 5천 가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날 우리가 일본 거를 봤다고는 하지만 일본 것이 일본보다 더 잘했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안정장치, 맞아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네. 거예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할 거예요. 따라하겠죠. 우리께서 말씀하셨듯이 태도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사실 무슨 외교안보의 태도야 이건 사실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네.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비열해지고 치사한 외교안보 현장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정말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계속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표현으로 실용주의하고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저렇게 나온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 그 실용주의적인 태도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어젯밤 메시지가 의미 있다고 봐요. 어떤 메시지? 김용범 실장은 실장으로서 브리핑을 소상히 했지만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사인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김정관 장관 칭찬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터프 니고시에이터.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방위분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 해버렸거든요. 결국은 이제 바이든하고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제 전투 현장에 가본 적이 없고 그건 관심이 없고 트럼프의 전장은 협상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한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 종류가 혹은 타입이 두 가지. 내 말 잘 들은 대통령. 또 그 반대는 세게 나하고 토론하고 그렇지. 논쟁하고 협상했다. 일단은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세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했죠. 근데 추모식까지 올 정도예요. 네. 존중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낙선하고 나서 내 낙선 제일 좋아했던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해서 또 우리 협상팀을 터프하다라고 하면서 그건 당연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 그러니까